안녕하세요. 전기공학 특론2 개인과제 1주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 2조 김재현입니다. 먼저 1주차 개인과제의 경우 스크립트 생성하기 및 디버깅하기입니다. 스크립트 생성하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도움말 검색을 이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스크립트 생성하기를 검색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도움말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스크립트 생성하기를 눌러 다큐멘테이션을 열었습니다. 해당 다큐멘테이션에서는 스크립트 생성에 대한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의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스크립트 만들기입니다. 매트랩에서 우클릭을 클릭한 후 새로 만들기 스크립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untitled.m이라고 하는 확장자 m의 파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자가 m인 파일이 바로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dummy1이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파일이 제대로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곳에 직접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홈 탭에서 새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새 스크립트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편집기에 untitled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아직 파일이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즉 완전한 스크립트 생성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트랩의 경우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코드 내용을 한번 저장을 한 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파일을 미리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dummy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dummy02.m이라고 하는 확장자 m의 제대로 된 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edit 함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령창에서 edit 함수와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하면 그 파일명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dummy03의 편집키가 열리고 왼쪽에도 dummy03.m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크립트 생성하기였습니다. 다음은 디버깅 하기입니다. 먼저 디버깅의 정의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하였습니다. 구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단계 중에 발생하는 오류나 버그를 찾아내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저희는 오류나 버그를 수정하는 것을 디버깅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스크립트에 임의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임의로 작성하였습니다. 1, 2, 3번 라인의 코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할 것이고 4번 코드의 경우 제가 일부러 오류를 낸 코드입니다. 그 이유는 디버깅이란 오류나 버그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4번 라인의 경우 2라고 하는 변수를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날 것입니다. 먼저 이 코드를 전체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행 방법은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는 인식할 수 없는 함수 또는 변수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 이러한 버그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버깅을 위해서는 실행 방법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실행은 전체 실행을 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럼 여기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의심 가는 라인 혹은 멈추고자 하는 라인에 이렇게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브레이킹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브레이킹 포인트인데요. 브레이킹 포인트의 의미는 브레이킹 포인트가 설정된 라인 직전까지의 라인만 코드를 실행한 후 브레이킹 포인트 라인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즉 해당 경우에는 2번 라인까지만 실행이 되고 3번 라인에 멈춰 있게 됩니다. 실행은 아까 전체 실행이었지만 브레이킹 포인트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3번 라인에 멈춰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라인이 실행되어 A와 B, 즉 작업 공간에도 변수 A, B의 각각의 값이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는 아직 작업 공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화살표는 3번 라인이 실행될 예정임을 보여주는 화살표입니다. 여기에서 스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한 줄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작업 공간에 이제 C라는 변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C라는 값이 잘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번 더 스텝을 누르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면서 아직 작업 공간에는 D라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 줄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를 추측하여 해당 라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스텝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누른 뒤 실행 버튼을 누르면 1번만 실행이 되고 2번에 멈춰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텝 인이라고 하면은 해당 라인에 함수가 있을 경우 함수 속으로 들어가서 코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우에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보는 것처럼 2번 코드만 실행이 되고 3번 라인에서 화살표가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텝 아웃의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스텝 인으로 함수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스텝 아웃을 누르게 되면 해당 함수를 끝까지 실행을 한 후 원래의 라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드의 경우에는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실행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실행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스텝 아웃을 누르면 끝까지 실행이 됐는데 4번에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를 출력할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경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 스텝을 누르고 스텝 아웃을 누르면 끝까지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한 브레이킹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3번의 브레이킹 포인트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을 눌렀을 때 2번 라인까지만 실행이 되고 3번의 화살표가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매트랩에는 여기까지 실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3번의 브레이킹 포인트를 누른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2번까지만 코드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네, 보는 것처럼 A, B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값이 할당이 되었고 C는 아직인 걸로 보아 브레이킹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실행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버그나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1주차 개인 과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